남편 얼굴만 봐도 막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걸 아는데도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무한 반복해서 얘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제 무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진짜 막 너무 막 화가 나요. 집 오면 더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기 얘기 한창 해서 그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5분 있다 또 얘기하고 뭐 30분 있다 또 얘기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제가 귀엽다고 하고 막 넘어가고 그게 됐던 게 지금은 이렇게 숨소리도 막 화나지 막 이런 거를 내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했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남에서 온 오길호라고 합니다. 네, 4살짜리 아이 엄마 김태현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, 그러면? 무한 반복하는 얘기들을? 본인이 꽂힌 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거든요. 예전에는 차 욕심 있어서 차를 사고 싶어서 그냥 남자들 차 로망 있잖아요. 그래서 아 그래 이래서 얘기했는데 차를 살래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만족하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할게 해서 했는데 진짜 밤에도 유튜브로 차 기종 변경된 거 이런 거 막 종류별로 하는 거 막 비교하고 우리 나중에 이 차 살래? 너 전기차 살래? 그거 하이브리드 살래? 막 이런 거 물어보고서 차 맨날 보잖아요. 지하 주차장에서도 보고 길 가서도 보는데 계속 차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여서 이제 차 얘기 그만해 했는데 불쑥 꼭 항상 6번 이상은 계속 무조건 얘기하는 것 같고 남편은 밝아요. 막 미안해 이렇게 하고 아우 미안 하면서 또 그리고 저는 진짜 화내서 막 쏟아다닥 부었는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오늘 뭐 먹을래? 이러고 말 거는 게 저는 뭔가 약간 화나거나 이랬으면 왜 그랬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말이라도 풀고 싶은데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또 화나요. 그래서 계속 화나요. 계속. 고민을 막 얘기할 때도 막 들어주는데 그 벌렁벌렁하는 게 있어요. 막 그게 뭔데요? 빨리 이걸 들어줘서 해결되면 이제 내 얘기 하려고 기다려. 아, 뭐 귀엽다는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귀여운데? 돼. 아니, 이게 미묘한 건데 그냥 그거를 아니까는 남편한테 그냥 얘기하다가 집중력이 흐려졌구나 안 듣고 싶구나 알아서 그냥 얘기 그냥 쓱 마무리하고 뭔데 하면 이제 와다다다다닥 해서 들어주다가 갑자기 욱하면은 갑자기 막 쏟아 부을 때도 있고 그 최고치였던 게 언제예요? 한 달 지났어요. 한두 달? 네. 한 달 전. 얼마 전이네요. 근데 그때는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막 화나고 왜 굳이 내가 결혼했지? 이런 생각이 이야. 진짜 너무 힘들거나 이런 걸 말할 때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랑 같이 기쁨은 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. 근데 슬픔은 이 사람이랑은 못 나누겠다는 거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. 네,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, 그때. 남편은 왜 이렇게 밝은 얘기만 할까요? 인생에 어두운 지점도 있잖아요. 그냥 그때 느낀 건 지독한 회피형이다.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. 지독한 회피형이다. 약간 사람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한 감정, 관계나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나쁜 건 뭘 생각해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 같고 사실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말의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.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? 저는 와이프랑 말을 하는 게 재밌고 좋은데요. 재밌고 좋아서. 아니 아내가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그때만 좀 피하고 아이고. 소나기는 피하고.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성격인 것 같아서 내일이면 풀리지 않을까? 맛있는 거 먹으면 풀리지 않을까? 그래서 뭐 내일이면 풀리지 네, 않을까.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제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 말 많이 하는 거 상관없다. 내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구나.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뭔가 그 힘든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남의 뭐
감정을 굳이 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상담을 하면은 그냥 회사 일은 회사에 놓고 와라. 아.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래? 그 얘기는 남편은 회사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나요? 아니 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이런 거를 크게 제가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는 어떤 힘듦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좀 뭔가 희망 하고 싶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희망. 예. 그러니까 뭔가 꿈을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현실이 아닌 이야기가 꽤 있다는 얘기네요. 대부분 현실이 아니에요. 대부분 현실이 아니에요? 네. 어. 뭐 강변북로 타고 다니면은 아 저기 아파트 진짜 좋겠다. 그렇지. 어. 그런 얘기를 계속 던지는. 저 비싸겠지? 아, 이러면서. 비싸겠지. 네. 어. 좀 더 와이프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, 심도 있는 너무 얘기요? 얘기가 너무 캐주얼하고 그냥 아. 끝나다 보니까 음.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문제 해결보다는 일단 그 마음의 치유 어. 뭐 이런 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. 네. 치유. 일단 이 남자 죄 없다. 아, 말이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. 맞아. 그죠? 말이 많은 게 죄는 아닌데 아내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.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이 이걸 듣는 게 힘든 거죠. 회사에 놓고 와. 우리 부부 사랑 꿈꾸자. 근데 이 남자는 몇몇 장점이 있더라고요. 아내를 좋아해요. 아내를 좋아해요. 마치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 엄마 나 이랬잖아 종알종알 되는 것처럼 그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이 남편은 말이에요. 아내보다 은근 불안이 더 높아요.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남편 자극추구 점수가 94점이에요. 어머머머. 새로운 것들에 일단 꽂히죠. 늘 신나요. 이 사람은 딱 하나 딱 꽂히면 옆도 안 봐요. 경주마 같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. 이건 남편 입장에선 변치 않는 사랑이다.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남편이 대신에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인정받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서 나의 불안을 줄이고 너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거예요. 이 사람 말 안 하면 아파요. 이 말이 멈추면 그때 이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온 겁니다. 그럴 것 같아.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거예요. 근데 이 부부가 전 너무 좋은 게 지금까지 우리 이호선 상담소에 나왔던 분들 중에 성숙성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다 좋은 적은 없었어요. 근데 보세요. 이 아내의 자율성이 93점이에요. 굉장히 준치적인 여성이에요. 연대감 97점.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은 아내의 마음대로 가요. 남편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. 아내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집을 이끌어 갑니다. 근데 제가 이 지표를 보니까 아내가 책임감이 더 커요. 책임감에 대한 이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늘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?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.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라 남편이 10개의 말을 주제의 말을 하면 10개의 답을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내가 이거 솔루션을 줘야 되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,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적인 무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게 스트레스구나. 그럴 수 있겠네. 아내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. 엄밀히 말하면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 남편이 한 명을 우리 집에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한 명을. 그 사람 이름 알려줄게요. 이상대라는 사람이에요. 이건 상상인데 이상대? 이건 상상인데 오, 이건 이상대. 이건 상상인데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.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을 구분을 해서 이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? 다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어떻게? 난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어요. 그러니 이 부분이 나누어진다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. 그리고 한 가지.
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게 사실 남편에게 조금 치명적이에요. 오. 이게 뭐냐면 하루에 남편의 핵심 대화는 20분으로 제한할 겁니다. 야, 창백해졌는데? 20분으로 꼭 해야 되는 얘기. 내 아내에게 꼭 해야 되는 얘기는 테이블에 스탑워치 있죠. 시계 놓고 그 20분 안에 얘기해야 돼요.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하더라도 아내가 안 들을 거예요.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내는 집중해 줘야 돼요.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남편이 신나게 이야기하게 도와주셔야 돼요. 딱 20분이에요. 할 수 있어. 보세요. 24시간 견딜래요? 20분 견딜래요? 아유 20분 뭐 20분이 감사하지. 낫죠? 대신 나머지 20분은 아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. 아내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 남편이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. 그런 일이 있었어? 힘들었겠구나. 괜찮아? 이 세 마디. 아내는 공감이 필요해요.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러다가 병나요. 남편은 말을 못하면 병나잖아요. 이 아내는 내 안쪽에 공감을 못해주면 병이 나요. 우리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로 승부하고 싶은 아내랑 사는 거예요. 제가 아내에게 정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여인이 화를 내는 것도 이 남자에게는 사실 위기예요. 위기인데 이 남자가 약간 둔하잖아요. 둔해서 다행이에요. 그렇죠.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. 그랬을 것.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가끔 욱욱 할 거예요.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. 잠깐, 미안. 내가 또 한 번 욱했네? 내가 조금 산책하고 올게. 스스로 이걸 인식하고 남편을 분노에 받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. 애가 봐요. 여러분의 아이들이 봅니다. 참을성,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인내가 너무 짧으면 이건 아이에게 해로워요.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감정이 올라온다? 여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. 나갔다 들어오세요. 아내 괜찮을까요? 네. 네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부 참 좋은 부부거든요. 전 사실 좀 귀엽기도 해요. 정말 귀여운 부부라서 어쩌면 이들이 서로에게 상호 속삭이고 위로하는 예쁜 사랑의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